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럭처드 아웃포트, 구조화된 출력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랭체인 1.0 완전 정복 과정의 일부로 LLM의 응답을 원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강의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째, 리스판스 포맷 파라미터로 JSON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 둘째, 피덴틱 베이스 모델로 원하는 스키마를 정의하는 방법. 셋째, 프로바이더 스트래터지의 네이티브 지원 방식. 넷째, 툴 스트래터지의 도구 기반 방식. 다섯째, 유니언 타입으로 다중 스키마를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에러 핸들링과 제시도 로직까지 다루겠습니다. 구조화된 출력이란 무엇일까요? LLM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정해진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PI 연동, 데이터베이스 저장,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JS1이나 피덴틱 모델 같은 구조화된 형식이 필수적입니다. 구조화된 출력은 이런 변환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술입니다. 먼저 리스판스 포맷 파라미터를 알아봅시다. 오펀AI API는 리스판스 포맷이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LLM이 반드시 유효한 JSON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에서 JSON으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프롬프트 요청은 부탁이지만 리스판스 포맷은 API 레벨에서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코드로 살펴볼게요. 랭체인의 챗오펀AI에서 리스판스 포맷을 설정하려면 마델코어그즈 딕셔너리를 사용합니다. 리스판스 포맷 키의 타입을 JSON 오브젝트로 지정하면 JSON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LLM은 반드시 유효한 JSON 형식으로만 응답합니다. 잘못된 JSON 구조는 API 레벨에서 차단됩니다. 하지만 JSON 오브젝트 모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한 JSON만 보장할 뿐 원하는 필드가 있는지는 보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네임 필드를 원했는데 LLM이 유저네임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명이나 타입까지 정확하게 제어하려면 피덴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덴틱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면 원하는 필드와 타입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드 함수의 디스크리프션 파라미터예요. 이 설명은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랭체인이 이 설명을 LLM에게 전달해서 각 필드에 어떤 값을 채워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디스크리프션을 잘 작성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피덴틱 모델정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유저인포 클래스는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습니다. 네임 필드는 문자열 타입이고 설명은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에이지는 정수형이고 스킬즈는 문자열 리스트입니다. 각 필드의 디스크리프션은 LLM이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키마를 정의하면 타입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위드 스트럭처드 아웃포트 메서드를 사용해 볼게요. 챗오펀AI 인스턴스에 위드 스트럭처드 아웃포트를 호출하고 피덴틱 모델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LLM의 응답이 자동으로 피덴틱 객체로 파싱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는 28살이고 파이썬과 리액트를 잘한다고 입력하면 리절트 네임은 김철수, 리절트 에이지는 28, 리절트의 스킬즈는 파이썬과 리액트 리스트가 됩니다. 매우 편리하죠? 프로바이더 스트래터지는 LLM 제공사의 내장 기능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펀AI의 JSON 모드나 엔스로픽의 툴 초이스 같은 기능들이죠. 이 방식은 제공사가 최적화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툴 스트래터지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LLM의 함수 호출 기능을 활용해요. 스키마를 도구로 등록하고 LLM이 이 도구를 호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더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고 여러 도구를 조합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툴 스트래터지를 사용할 때 스트릭트 옵션이 중요합니다. 스트릭트를 true로 설정하면 LLM이 스키마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강제합니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를 추가하거나 필드 타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금융 데이터나 의료 정보처럼 데이터 정합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스트릭트 옵션이 필수입니다. 유니언 타입은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가지 출력 형식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환불 요청인지 일반 문의인지에 따라 필요한 필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유니언 타입을 사용하면 LLM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유니언 타입 코드를 살펴볼게요. 리펀드 리퀘스트는 환불 요청을 위한 모델로 주문번호와 환불 사유 필드를 가집니다. 인콰이리 리퀘스트는 일반 문의 모델로 문의 주제와 내용 필드를 가지고요. 이 두 모델을 유니언으로 묶어서 커스터머 리퀘스트를 정의합니다. with structured output에 이 유니언 타입을 전달하면 LLM이 고객의 입력을 분석해서 환불인지 문의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스키마로 응답합니다. 유니언 타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각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구조의 타입들을 유니언으로 묶으면 LLM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고유한 필드를 추가하거나 클래스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LLM이 올바른 타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세요. 에러 핸들링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설계해도 LLM이 가끔 스키마에 맞지 않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어요. 이때 피덴틱 밸러데이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제시도 로직으로 대응하세요. 에러 핸들링 코드입니다. get structured output 함수는 최대 3회까지 제시도합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스트럭처드 LLM을 호출하고 밸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 블록에서 잡습니다. 제시도 횟수가 남아있으면 1초 대기 후 다시 시도하고 모든 제시도가 실패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방어적 코딩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구조화된 출력은 API 응답 하싱, 데이터 추출, 자동화 워크플로우에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피덴틱 모델의 디스크리프션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적절한 에러 핸들링을 항상 함께 구현하세요.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하다면 스트릭트 옵션도 잊지 마세요. 그럼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리스판스 포맷 파라미터와 프롬프트에서 JSON 형식을 요청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프롬프트 요청은 부탁이고 리스판스 포맷은 API 레벨에서 강제하는 규칙이다입니다. 프롬프트에 JSON으로 응답해달라고 적는 것은 LLM에게 부탁하는 것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판스 포맷은 API 레벨에서 형식을 강제함으로 반드시 유효한 JSON만 반환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리스판스 포맷의 JSON 오브젝트 모드가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JSON 오브젝트 모드는 유효한 JSON 구조만 보장하고 원하는 특정 필드의 존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임 필드를 원했는데 유저네임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덴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피덴틱 베이스 모델의 필드 디스크리프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LLM이 해당 필드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디스크리프션은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랭체인이 이 설명을 LLM에게 전달해서 더 정확한 값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프로바이더 스트래터지와 툴 스트래터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트래터지는 오픈AI의 JSON 모드 같은 LLM 제공사의 내장 기능을 직접 활용합니다. 반면 툴 스트래터지는 함수 호출 기능을 활용해서 스키마를 도구로 등록하고 LLM이 호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니언 타입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각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LLM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유한 필드나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세요. 6번째 문제입니다. 피덴틱 밸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응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밸러데이션 에러는 LLM 응답이 스키마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제시도 로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챗 오픈 AI에서 리스판스 포맷을 올바르게 설정한 코드는? 정답은 2번입니다. 마델코어그즈 딕셔너리 내에 리스판스 포맷 키를 사용하고 타입을 JSON 오브젝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픈AI API의 올바른 형식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with structured output의 피덴틱 모델을 전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LLM 응답이 자동으로 피덴틱 객체로 파싱되어 타입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가 보장됩니다. 잘못된 데이터 형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요. 9번째 문제입니다. 스트릭트 트루 옵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릭트 트루는 LLM이 정의된 스키마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강제합니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 추가나 타입 변경을 방지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문의 유형에 따라 다른 필드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전략은? 정답은 3번. 유니언 타입으로 각 문의 유형별 피덴틱 모델을 정의하고 with structured output를 사용한다입니다. LLM이 문의 유형을 분석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자동 선택합니다. 모든 필드를 아프셔넬로 만들면 타입 안전성이 떨어지고 별도 인스턴스는 불필요하게 복잡합니다. 오늘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대해 배웠습니다. 리스판스 포맷부터 피덴틱, 유니언 타입, 에러 핸들링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구조화된 출력을 활용하면 LLM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덱과 함께 성장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